서주지법 폭동 사건 첫 공판에서 발생한 소란과 법정 대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시민들이 서울 서주지방법원에 침입하여 발생한 이른바 서주지법 폭동 사건의 첫 공판이 3월 10일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 안팎에서는 다양한 갈등과 소란이 이어졌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지역 일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첫 공판 개요 및 피고인 현황. 서울 서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재판장 김우연은 이날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주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날인 1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하거나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63명이 기소되었으며 그중 62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피고인들 대부분은 20에서 30대 청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신경전과 갈등. 재판은 시작부터 재판부와 변호인단 사이의 신경전으로 긴장감이 흐르며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63명에 이르고 62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국민적 관심 역시 높은 사건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하자 이하상 변호인은 즉각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는데 신속한 것보다 진실 발견이 중요하다고 맞서며 재판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저항권이 걸린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반면 재판부는 법적 절차와 신속한 심리를 통한 사법적 판단에 중점을 두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과 법적 공방.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맞고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에 대해 감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변호인은 스크럼을 짜고 있다 갑자기 경찰에 의해 넘어진 상태로 체포됐을 뿐 폭행이나 감금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에 공무집행방해 요건이 아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차량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한두 차례 두드린 게 전부라며 공무집행방해나 감금 등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히 항의 표시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공수처 관계자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국민 저항권, 주장과 사회적 논란.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첫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저항권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 체포가 서울 서주지법에서 이루어졌고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 구속하는 불법 행위에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헌법상 권리인 저항권에는 유형력, 물리적 힘, 행사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헌법에서 저항권의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제기합니다. 법원 앞 집회와 사회적 갈등 양상.
이러한 주장은 재판 전부터 서울서주지법 인근에서 벌어진 집회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시민단체, 법관안은 서주지법 앞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서주지법 청년들이 그러지 말아야 했지만 그렇게 해야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라며 서주지법 판사들은 죄가 없는가? 잡혀간 이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던 청년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빨갱이는 죽어도 돼와 같은 극단적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격한 표현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집회 참여자는 서주지법 앞으로 자리를 옮겨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향후 재판 전망.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헌법적, 정치적 의미를 갖는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거론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공수처의 수사 및 영장 청구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 범위와 그 행사 방법의 적법성,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판단. 향후 재판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단순한 폭력 사태가 아닌 정치적 저항으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은 법치주의 수호와 법원 기능 보호라는 측면에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적 관심과 여론의 양분화. 이번 사건은 현 정부와 야당 사이의 정치적 갈등, 사법부의 독립성, 국민의 저항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당한 저항이라고 옹호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여론이 양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든 사회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법적 판단과 정치적 해석 사이의 긴장 관계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법적 판단과 사회적 화합의 과제. 서주지법 폭동 사건의 첫 공판은 단순한 법정 절차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근본적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와 저항권,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민주주의적 가치와 공공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향후 재판부는 정치적 고려보다는 엄정한 법적 판단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이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